안녕하세요. 은퇴 이후 3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옷장 앞에서 잠깐 멈춰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옷장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걸린 옷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내 옷입니다. 내가 골랐고 내가 입었고 어떤 날에는 그 옷을 입고 중요한 회의에 갔고 어떤 날에는 가족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아침에는 그 옷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생활처럼 느껴집니다. 넥타이는 아직 반듯한데 갈 곳은 줄었습니다. 정장은 아직 깨끗한데 불러주는 자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외출복은 많은데 정작 오늘 입고 나갈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옷장 앞에서 느끼는 이 낯설음은 단순히 옷이 오래되어서 생기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한 시절의 역할이 조용히 물러난 뒤 내 몸과 마음이 새 시간을 익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연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엮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한 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아침을 겪은 분은 계실 겁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전까지 늘 흰 와이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옷장 한쪽에는 회사에 다닐 때 입던 셔츠가 색깔별로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흰색, 회색 줄무늬, 중요한 날에만 입던 조금 더 빳빳한 셔츠까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일요일 저녁마다 셔츠를 꺼내 두었습니다. 월요일에 입을 옷, 화요일에 입을 옷, 비가 오면 입을 얇은 점퍼까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일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어느 날 김 씨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다만 그 셔츠들이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손을 뻗어 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의 감촉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시 예전의 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김 씨는 결국 가장 낡은 잠바를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옷장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옷장 안에 걸린 옷들이 지난 세월을 조용히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정숙 씨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최 씨의 옷장에는 예식장에 갈 때 입던 진한 색 재킷, 모임에서 입던 원피스, 손주 돌잔치 때 입었던 한 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옷을 고르는 일이 조금은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상상하며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출이 줄었습니다. 친구 모임도 자주 잡히지 않고 큰 행사는 드뭅니다. 옷을 꺼내 입어보아도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몸이 변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자리가 달라진 탓이 더 컸습니다. 최 씨는 한 번은 예전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은 아직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옷을 입은 자신이 조금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것은 아닌데 본인 마음이 먼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옷을 벗어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오래 입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장 앞에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은 사치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물건이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하던 사람의 옷에는 책임이 묻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사람의 옷에는 바쁜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돌보던 사람의 옷에는 병원 복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꺼내 입던 옷에는 반가움과 피곤함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옷장을 정리하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한 시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리를 너무 빨리 끝내려 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고,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을 나누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옷장 앞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옷이 아직 쓸모가 있느냐보다 이 옷과 나는 이제 어떤 거리로 지내면 좋을까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옷장은 작은 역사관과 비슷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역사관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아는 전시실입니다. 그 안에는 직장인으로 살던 시간, 배우자로 살던 시간, 친구로 살던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옷은 자랑스럽고 어떤 옷은 괜히 미안합니다. 어떤 옷은 다시 입고 싶고 어떤 옷은 다시 입지 않아도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전시실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지난 시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과거의 역할만 먼저 보이면 오늘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옷장 안이 너무 빽빽하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전 역할이 너무 빽빽하게 걸려있으면 지금의 하루가 숨 쉴 자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니 옷장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자리 만들기입니다. 지난 세월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앉을 작은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옛사람들은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낡은 옷을 버릴 때도 그냥 쓰레기처럼 던지지 않고 한번 털고 접어 내놓았습니다. 그 태도는 미신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습니다. 물건에도 예의를 갖추면 그 물건과 함께 보낸 내 시간도 함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하루 만에 옷장을 비우는 결심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천천히 인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옷 덕분에 내가 그 시절을 잘 지나왔다. 이 옷을 입고 버텼던 날이 있었다. 이제는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작별은 꼭 큰 소리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작별은 조용히 접는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김영수 씨는 며칠 뒤 다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버릴 봉투를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의자를 하나 가져와 옷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셔츠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첫 번째 셔츠는 중요한 발표가 있던 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긴장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왔습니다. 김 씨는 그 셔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애썼다. 두 번째 셔츠는 딸 결혼식 전 상견례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날은 괜히 말수가 줄었고 집에 돌아와 한숨을 오래 쉬었습니다. 그 옷은 아직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그 셔츠를 따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셔츠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색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입으면 어깨가 불편했습니다. 김 씨는 그 옷을 기증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옷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고 있던 역할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리에는 3가지 상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첫째는 지금 입는 옷입니다. 오늘의 몸에 편하고 지금의 생활에 맞고 입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은 옷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편한 옷입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옷이 아니라 내 하루가 덜 피곤해지는 옷입니다. 은퇴 후의 옷은 예전처럼 나를 증명하기 위한 옷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옷은 나를 편하게 데리고 다니는 도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둘째는 기억으로 남길 옷입니다. 자주 입지 않더라도 버리면 마음이 오래 아플 것 같은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은 억지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보이는 곳에 빽빽하게 걸어두기보다 깨끗이 접어 상자 하나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이 상자는 미련의 상자가 아니라 감사의 상자입니다. 셋째는 보내도 되는 옷입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몇 년째 반복하게 만드는 옷. 입으면 몸이 불편한 옷.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옷입니다. 그 옷들은 내 인생을 배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오늘과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최정숙 씨는 이 새 상자를 만들고 나서 옷장 앞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버리는 것만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싫었습니다. 버리면 지난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남기면 내가 미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는 옷, 기억으로 남길 옷, 보내도 되는 옷으로 나누자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중 손주 돌잔치 때 입은 옷은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에는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 모임 때 입은 옷이라고만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예식장에 자주 입던 재킷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옷이었지만 입을 때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재킷을 비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된다. 그리고 평소 입기 편한 얇은 카디건 2벌을 옷장 앞쪽에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최 씨는 오랜만에 숨이 조금 편했습니다. 옷장이 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입을 수 있는 옷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옷차림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맞는 옷, 자리의 격에 맞는 옷,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는 옷을 먼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옷도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내 몸이 편한가? 이 옷을 입으면 오늘 밖에 나가기가 조금 쉬워지는가? 이 옷이 나를 과거의 자리로만 데려가는가? 아니면 지금의 하루로 데려가는가? 옷을 고르는 질문이 바뀌면 하루의 결도 바뀝니다. 나를 증명하는 옷에서 나를 돌보는 옷으로, 남에게 맞추는 옷에서 오늘의 나와 맞는 옷으로. 그 변화는 작지만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거창한 새 출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옷장 앞에서 무엇을 앞쪽에 걸어 둘지 정하는 작은 선택에도 새 삶은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아까운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아온 분들에게 멀쩡한 옷을 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까움은 인색함이 아니라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워서 남기는 것과 고마워서 남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워서 남긴 옷은 볼 때마다 숙제를 만듭니다. 언젠가 입어야 하는데, 살을 빼면 입어야 하는데, 좋은 옷인데 버리면 안 되는데, 반면 고마워서 남긴 옷은 마음을 조용히 해줍니다. 덕분에 잘 지나왔다. 이제는 상자 안에서 쉬어도 된다. 이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옷장 정리의 목표는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옷장 앞에서는 내 몸의 변화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맞던 바지가 이제 허리에 걸립니다. 어깨가 편하던 재킷이 답답합니다. 색이 잘 봤던 옷이 이제는 얼굴을 조금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라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은 오랜 세월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이를 안았고, 누군가를 간호했고, 계절을 버텼습니다. 그 몸이 이제 조금 편한 옷을 원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은 아닙니다. 옷이 몸에 맞아야지. 몸이 옷에 맞기 위해 매일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어떤 몸이 옳다고 말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늘의 몸이 편하게 숨 쉬는 옷을 골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씨는 정리 후에 옷장 앞쪽에 새 벌만 걸어 두었습니다. 가벼운 점퍼 하나, 편한 셔츠 하나, 산책할 때 입는 바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옷장이 너무 단출해 보여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아침이 쉬워졌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대신 김 씨는 동네 공원에 나가는 일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과거와 씨름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현관문을 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최정숙 씨도 옷장 앞에 작은 의자를 두었습니다. 정리할 때만 앉는 의자가 아니라 가끔 옷장을 열고 계절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두꺼운 옷을 뒤로 보내고 얇은 옷을 앞으로 당겨놓는 일. 어두운 색만 남지 않도록 밝은 색 스카프 하나를 앞쪽에 걸어두는 일. 이런 작은 손길이 최 씨에게는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옷장이 더 이상 지난 역할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의 외출을 도와주는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 옷을 사는 일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사나? 집에 있는 것도 많은데 누가 본다고?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 속에는 절약하는 지혜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도 섞여 있습니다. 새 옷을 많이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사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내 생활에 맞는 편한 옷 한 벌은 나에게 허락해도 좋습니다. 산책할 때 입기 좋은 점퍼 하나, 집 앞 가게에 나갈 때 몸이 편한 바지 하나, 집 안에서 입어도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는 상의 하나. 이런 옷은 사치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돌보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옷 앞에서 오래 멈추게 됩니다. 배우자와 마지막 여행 때 입었던 옷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 때 입었던 검은 옷일 수도 있습니다. 첫 월급으로 샀던 코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옷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오래 머무는 옷은 잠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정리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르면 안 됩니다. 억지로 버린 물건은 나중에 물건보다 마음을 더 오래 괴롭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내가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결정할 옷과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옷을 나누는 길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때로는 좋은 결정입니다. 다만 미룬다는 이유로 옷장 전체를 과거의 창고로 두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만, 한 사람만, 한 걸음만 오늘 쪽으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옷장 전체를 열지 마시고 옷걸이 3개만 꺼내보십시오. 딱 3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도 자주 입는 옷, 하나는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옷, 하나는 이제 보내도 될 것 같은 옷. 새 거를 침대나 의자 위에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에게 마음속으로 한 문장씩 말해보십시오. 지금 입는 옷에게는 앞으로도 나를 편하게 데리고 다녀줘. 기억의 옷에게는 덕분에 그 시절을 잘 지나왔어. 보낼 옷에게는 고마웠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건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마음을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올 수 있게 손잡아주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3벌도 어렵다면 한 벌만 하셔도 됩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옷 하나를 만져보십시오. 그 옷을 입었던 날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기억이면 고맙다고 말하고 힘든 기억이면 고생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 두어도 됩니다. 정리는 꼭 버려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옷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정리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갑자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오늘의 나에게 맞게 조금씩 자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옷장 앞에서 시작한 작은 정리가 마음의 밤까지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통 띄우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 앞에서 마음이 멈춘 당신께. 그 옷들이 낯설게 보인다고 해서 당신의 지난 시간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다른 계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봄옷을 입고 한겨울을 지날 수 없듯이 예전 역할의 옷만으로 오늘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옷을 입고 많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편히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아침에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옷, 과거로 끌고 가는 옷이 아니라 오늘의 산책길로 데려가는 옷, 그런 옷 한 벌을 앞쪽에 걸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옷이 있다면 아직 두십시오. 권할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고맙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입을 수 있는 옷 하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십시오. 그 한 벌이 내일 아침의 문을 조금 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옷장 정리는 인생을 정리하라는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작은 배려입니다. 당신의 지난 시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당신도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오늘 방송이 옷장 앞에 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후 3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난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난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날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날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날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날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날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난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이라는 공간은 집 안에서도 참 묘한 곳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지난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한 벌 한 벌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이 어디에 함께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억은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손에 들고 조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접어야 합니다. 오늘 한 칸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칸이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합니다.